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클라우드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야벳이라고 합니다. 저희 매달 진행되는 저희 ISV 솔루션 업체들을 모시고 애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보안 솔루션들을 잘 결합하여서 사용자들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림넷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림넷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대영 부장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엘림넷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엘림넷은 IDC, ISP 국내 1세대 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정보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구성, 운영, 대응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법 준수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법 준수를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 균수에 관련돼 가지고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던가 실질적으로 이제 증가라던가 집단 소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9월 31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있는데 5개 분야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5개 분야로는 공공, 기업, 금융, 의료 등 각 분야별 적용되는 규범을 일원화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단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개정된 법률입니다. 대상은 50만에서 350만까지 많이 늘었고요. 일반 기업은 310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에 맞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출사고가 점점 많다 보니까 14년 8월 7일 날 개인정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다고 하면 예전에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가 유출사고가 나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해당 사항을 징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CEO라던가 책임 있는 임원까지 해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기준 고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항으로는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이 내용은 접근 관리와 권한 관리를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를 하고 취급자별 계정을 발급을 하며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ABC의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A, B, C 중에 A, B는 접근하게 하고 C는 접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접근 관리이며, A, B 중에 A는 읽기 기능만 주고 B는 읽기 쓰기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차등 부여를 한다는 것이 권한 관리입니다. 다음 6조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에 대한 등 접근 통제 설치를 운영을 해야 되고,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연 1회를 실시를 하며, 외부에서 접속 시에는 VPN 등 안전한 접근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던가 웹 방화벽, 또한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접근을 하려면 VPN과 같은 안전한 암호화 터널링이 되어 있는 수단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교육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고유식별 정보와 바이오 정보 같은 경우는 양방향 암호화, 즉 복화가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8조 접속 기록에 대한 보관에 대한 부분인 건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행위를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소 기간은 6개월로 저장 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반기별로 이래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던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단말이나 PC에는 백신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며 매월 1일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을 하시려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보안 솔루션 이용이 필수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개발단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들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맞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모든 원내 데이터를 원내에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전자의무 기록 및 관리 및 보존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이 16년 8월 6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후의 내용은 원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맞추면 외부에서 병원 데이터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의료 IT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유하는 IT에서 빌려 쓰는 IT로 규제 환경 변화가 있음으로써 의료 환경 내부 자산 형태로만 허용하던 의료 IT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에다가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두었을 때 세부 기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의료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물리적 보호조치와 기능과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 시설 관리에 대한 장비라던가 그 다음에 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점검, 장애 발생 시 예비 장비, 폐쇄로 텔레비전 등에 대한 감시 장비, 재해 예방 시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자세하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시면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무 기록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시려면 실제로 전자의무에 관련된 EMR 서버라던가 OCS 서버들이 완벽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EMR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환자 관련돼 가지고 안전법 관련돼서 중요한 서버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서 서버들은 모두 이중화 구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인증된 정보보안 솔루션을 갖춘 클라우드 내나 아니면 전용 IDC의 이용 시에 병원에 있는 원내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완벽한 이행 조치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냐면 실적으로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이라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른다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준수를 위한 어떤 정보보안 솔루션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법론을 넘어서 그 이후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려면 정보보안 솔루션에 대한 비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던가 그 중소병원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보보안 솔루션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한 저가의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후에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려고 하면 가격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가격에 관련돼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쳐더라도 정보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개인정보법 준수를 위해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우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MS 애저 환경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정보보안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안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라인업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MS 애저 환경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MS 애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웹 어플리케이션 등 그 이외에 MS 애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B 암호화 솔루션은 고유식별 정보,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그 이외에 민간 정보까지 한꺼번에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CD와 ARIA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DB 암호화는 DB 파일만 암호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일과 이미지, 동영상까지 암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DB 접근 제어 솔루션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접근을 할 때 접근 제어와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게 관련된 DB 접근 제어 솔루션은 접근 제어와 권한 제어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의 모든 로그도 6개월 동안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저장 매체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남기는 게 아니라 DB 접근 제어 솔루션 매니저 쪽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웹방화벽은 웹 취약점을 이용해서 방어 조치에 대한 솔루션인데 OAASP 10대 취약점이라던가 국정원에 있는 8대 취약점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웹방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외부에서 불법적인 침입이라던가 시도가 있었을 때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으로 포팅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IPS 기능까지 함께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VPN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터널링을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복구화를 이루어주면서 실제 인터넷망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우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보안 솔루션을 연동하는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안 서비스이며 2012년도에 특허가 획득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나우앤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는 세 가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듈은 클라우드 모듈, 컴플라이언스 모듈, 부가 서비스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듈은 MS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IP, 그 다음에 복제, 로드 발란싱 등 MS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모듈은 개인정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솔루션들이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웹방화벽,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방화벽, SSL VPN, VPN,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서버 인증서, 백업, 그다음에 복구. 그 외에 개인정보에서 요구하는 솔루션들이 추가적으로 라인업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 서비스 모듈에서는 실제 편의성에 의한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컨설팅, 네트워크 보안 간제, 웹 보안 간제, 시스템 운영 대행, 이전 대행, 개발 대행, CDN까지 부가 서비스는 계속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모듈들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던가 보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실제 유기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우앤 클라우드는 세 가지 모듈을 위해서 웹 보안 서버, DB 보안 서버를 원스톱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다음에는 거기에서는 웹 보안 서버에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거나 DB 보안이 된 DB 서버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우앤 클라우드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및 정보보안 컨설팅, 구축, 운영, 장애 대응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도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 존과 매니저 존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서비스 존의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웹서버 군들이 포팅이 되어 있고요. 백엔드 단에서는 DB 군들이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 존에서는 클라우드와 정보보안 솔루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매니저 서버들이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단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XG라는 파일에 IPS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 밑단에 방화벽, L4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M이 생성이 되는 와중에는 그 안에는 웹 방화벽이 포팅이 되어 있고, 백신, 보안 서버 인증서들이 실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엔드 단에 보게 되면 프론트 단과 백엔드 단에 대한 망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방화벽이 포팅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DB 서버의 이중화를 위해서
HA 솔루션이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DB 서버 단에서는 실적으로 VM들이 쭉 라인업 되어 있고 DBS 서버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DB 암호화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접근 권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존 쪽에서는 실적으로 클라우드와 정보보안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서버들이 포팅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웹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반영을 하고 감사를 하고 로그를 수집하는 와프라고 하는 웹방화벽 매니저 서버가 실제 포팅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자원 현황이라던가 CPU라던가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던가 트래픽이라던가를 체크할 수 있는 통합 매니저먼트 시스템인 E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파일과 이미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에 있는 DB 암호화 솔루션이 매니저 장비인 DSM이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단에는 위협 관리라던가 보안 관제에 필요한 TMS와 EMS가 같이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 외부단에 있는 소포스라는 UTM 솔루션을 온프라미스 환경에다가 포팅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MS에서 제공하는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터널링을 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개인정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성 기술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정보보안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애저 환경 내에서 어떻게 포팅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엘리넷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보안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던가 구축이라던가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구성들은 변경할 수 있고 고객의 환경에 맞게 저희가 다시 컨설팅, 구축, 운영, 장애 처리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에 관련돼 가지고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안 관제라는 서비스가 실적으로 침해에 관련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MS 환경이라던가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포팅해야 되는지 운영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MS 예전 정보보안 솔루션은 운영 대행을 할 수 있는 운영 대행 서비스가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랑 온프라미스에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에 옮기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안전하게 이전을 도와드리는 이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SSL에 관련된 보안 서버 인증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CDN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대행, 그 다음에 ISMSP에 관련된 정보보안 컨설팅, 로드 밸런싱 등 IT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우앤 클라우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탐지 및 차단, 인가된 사용자의 접근 통제 및 권한 제어, 개인정보 데이터의 암호화, 외부 접속 시 VPN을 통한 접속,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 소리치 시스템의 모든 접속 기록 보관, 이 모든 것들이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우앤 클라우드는 높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면 높은 비용이 드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또한 필요 없습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비용이 따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의 실적으로 정보보안 솔루션은 국내 마켓 1위 솔루션이고 정부의 인증을 모두 획득한 제품입니다. 나우앤 클라우드는 통합관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적에 대한 클라우드 관련된 정보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정책관리와 운영관리가 모두 일어나되어 있습니다. 웹방화벽을 할 수 있는 웹방화벽 정책관리, DB 암호화를 정책관리해서 DB 암호화 정책관리,
DB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을 할 수 있는 정책 관리, VM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 백업 복구에 대한 정책 관리, 시스템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통합 모니터링을 한 번의 창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되어 있어서 손쉽게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우앤 클라우드는 쉽고 편합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요. 5분 이내에 DB 보안, 웹 보안 서비스가 생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웹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말에서 손쉽게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별점 부분은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안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은 국내 마켓 1위 솔루션과 정보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각각에 대한 인증서 또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완료되었으면 증빙자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우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정보통신망법이라던가 정보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우앤 클라우드가 컨설팅, 구축, 운영, 장애 대응까지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정보보안 클라우드인 나우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 연락처로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립넷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솔루션들의 기본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는 시장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위는 EAS 쪽에서는 AWS가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가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하게 된 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자들에게 얼만큼 많이 인지도가 있고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또한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세가 빠른지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2018년인데 2017년 그리고 더 이전에 비해서도 1, 2위 격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저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MySQL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파워 BI나 또는 분석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이외에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엔터프라이즈에 인테그레이션하는 파스 서비스, 뭐 다양한 쪽의 서비스로도 현재 지금 보면 상위에 링크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애저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EAS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EAS뿐만 아니라 SaaS 어떤 다른 모든 서비스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이미 2017년에 클라우드 전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라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클라우드로는 뭐 EAS, SaaS 전체 다 포함한다면 시장의 마켓 포지션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이외에도 뭐 오피스 365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다양한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포춘지에 선정되어 있는 500개의 기업들 중에 사실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마치 내 랩탑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내 로컬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빠른 속도를 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서비스가 끊김없이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척도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이나 그런 안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요거의 지표가 되는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약 5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 다른 AWS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센터 리전을 합친 숫자보다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만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한국 내에 2개의 리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그리고 저쪽 부산 지역. 그래서 중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어서 혹시 서울 리전 쪽의 전체 데이터 센터의 리전이 장애가 난다고 하더라도 남부 쪽에서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가용성을 좀 더 높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 망에서도 손에 꼽히는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애저 클라우드의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화 VM을 띄워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나중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어떤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더라도 애저 네트워크 상에서는 아주 광랜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고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일단 클라우드 위에 서비스를 올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올리는 것이 아주 유리한 그런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가령 국내만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위에 우리 데이터가 올라가고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려고 하면 국내의 어떤 보안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런 그 ISMS 같은 그런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도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에서도 가장 포괄적으로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SO 27001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나 지역에 걸쳐서 이런 그 규제들을 다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위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동반자로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쪽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때라도 이미 인증되어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심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만 아니라 사실 클라우드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어떤 자바 랭귀지라든가 어떤 PHP나 다양한 랭귀지들을 쓰고 있으시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으십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위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원할 때 쉽게 바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다양한 그런 마켓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자바 랭귀지뿐만 아니라 개발 랭귀지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OS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어떤 리눅스라든가 CentOS 다양한 기반의 OS들도 애저 위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GitHub에 가면 이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사실 기여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GitHub도 인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솔루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위에 데이터라든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로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엔 클라우드 위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것들로부터 더욱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위에도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내 VM에 대한 거라든가 외부 공격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증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 암호화 그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미 애저 위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애저 디도스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보안에 아까 저희 애저 위에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솔루션을 빌트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탄탄한 보안 기능이 될 텐데 이 애저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방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디도스 공격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격에 대한 팔러시를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정해 놓고 이 정책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들어왔던 트래픽이 갑자기 튄다 라고 했었을 때 그 튀는 지점에 대한 것들을 패킷에 감지를 하고 그 감지된 시점부터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지만 이 공격이 이 중에는 공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패킷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잘 필터링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들어왔었던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공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도 이미 다 빌트인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AI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도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은 머신러닝 워크벤치 그리고 뭐 텐서플로나 카페 그리고 커그니티브 툴킷 등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AI를 SaaS 형태의 서비스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인지 서비스, 보이스를 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에 대한 사람의 얼굴을 인지를 한다거나 어떤 비디오를 분석해 준다거나 그런 솔루션에 대한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우측 밑에 보시는 AI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미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보면 혹시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에 대해서 얼만큼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업체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안정성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애저는 업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용성에 대한 확보 방안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오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업계 유일하게 단일 VM에 대해서도 SLA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VM에 대해서도 저희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쓰실 경우에는 99.9%의 가용성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용성 집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 단일 VM이나 단일 데이터 센터 리전이 무너지더라도 동일한 다른 VM을 다른 쪽 리전 아니면 다른 쪽 데이터 센터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용성 집합을 통해서도 가용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 SLA라고 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중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만 SLA를 보장해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SLA를 보장을 합니다.
가령 뭐 앱 서비스, 뭐 펑션, 데이터베이스 SQL에 해당하는 DW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 코스모스 DB, 그리고 코그니티브 서비스,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SLA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온라인상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애저를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을 만드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22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한 달 정도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들을 인기 서비스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애저를 좀 더 테스트라든가 간단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 계정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